어, 그 이제 사주를 어떻게 각각 그 배우신 그 폼들이 다르시고 이제 그 원리에 대한 거를 각각 그 해석하는 내용들을 좀 중두난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꺼. 그 배운 원리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사주를 보고 한눈에 읽지 못하냐면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사주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갖고 그 사람 운명을 다 모든 걸 다 알라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사주, 우리가 태어난 사주는 못 바꾸는 거고 그 태어난 사주에서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명이 얼마고 또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제복이 얼마고 이 사람이 그 조직 생활할 때 위치가 어느 정도, 그런 기본적인 틀, 이 사람은 또 사주에서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이 다음에 무슨 병으로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할 거라는 이런 기본적인 틀을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소소하게 뭐 하나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팔아서 몇 푼 이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주를 골격을 넓게 기본적인 걸 우선 잡을 줄 알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사주 이론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신사를 대입하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수십 가지인데 이것저것을 다 대입을 하면 정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주 이론만 해도 수백 가지인데 그 사주 이론을 우리 사주에다 대입을 했을 때 어느 걸 정확히 대입해서 해야만 이 사주가 풀리는 하는 초이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이론인지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거 참 가리키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합을 하나 본다면은 우리가 항상 충하고 합이 있을 때 물론 합이 우선이에요. 그럼 합이 우선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사주 원국에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사주 원국에서 정임 한목이 이게 우선이다. 그러나 병임충이라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충은 충대로 남아있지만은 정임함이 우선이다라는 뜻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충이라는 개념이 아예 파괴되고 없어졌다, 그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엄연히 병임충이니까 일단 아버지 덕은 없는 사주예요. 아버지 덕이 없는 건 이쪽이 부모 자리니까 아버지 덕이 없지. 야, 이건 합이 우선이니까 합이 됐으니까 충은 없어지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수국과 재다. 그러니까 돈 있는 아버지를 만난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충은 충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충에 대한 의미가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요, 자, 우리가 합의 원리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주가 이렇다고 칩시다. 사주가 뭐 좋은 사주는 아니지만 이렇다고 봐. 그럼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진술충이에요. 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원국의 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해에 만약에 기운년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몇 년 전에 이제 지금이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러니까 아직 한참이니까 지나간 걸 따집시다. 몇 해 전에 4, 5년 전에 을류년이었어요. 그럼 을류년이 왔을 때 이 사주의 경우에 요 유가 오면은 야, 요게 이렇게 해서 진유합금이 되죠. 여러분들 원리대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합을 따진다면 진유합금 안에 요걸로 연, 월, 일, 시입니다. 그러면 합을 다 따지는 거니까, 다 따진다고 보면은 진유합금이니까 금이 됐으니까 이 진술충은 없어져야죠. 여러분들 생각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간 사주를 죽어도 깨려도 못 풀어요. 그러면 사주가 절대 좋은 일, 야,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주가 어떤 애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합은 연월일시 나만, 왜 우리가 사주의 일간을 나라고 그래요? 나를 기준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충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 합은 안 따지는 거예요. 합은 그대로, 충은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토생금만 해요. 토생금이라는 식신상관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게 합이 돼서 이 충이 깨졌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가는 사주를 풀질 못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없어요. 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거의 다 좋은 일만 생겨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쁜 일보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이 있을 때 조심을 하라는 것을 강조한 이론이거든. 그래서 제가 충과 합을 따질 때 반드시 이 원리를 마찬가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갑신년이 왔어요. 갑신년이 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석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야, 갑신년이 오면 이게 사신합수지요. 이런 데라면 사신합수가 됐으니까 이게 수 아닙니까? 사해충이 깨졌대. 그 한 해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 원국의 사해충은 그대로 있는 거야. 있는데 다만 왜 좋으냐면 이게 금이죠. 금생술해서 인성이 돼서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가 되고 해서 좋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합이 돼서 사해충이 깨져서 좋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사주 못 풀어요. 합은 어디까지나 나만을 기준해서 연, 월, 일, 시가 있는 데서 일간을 기준해서 나만 갖고 합을 따지는 거지. 충도 마찬가지예요. 충도. 만약에 이런 식의 원리를 따지면은 그러면 자, 거꾸로 충을 봅시다. 거꾸로 충을 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을유년이 왔어요. 그럼 을유년이 왔으면은 그냥 이거 말 그대로 뭐냐면 금생수. 이 금이고 이거는 수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 원리 일반 그 잘못 생각하는 원리대로 하면은 야, 그럼 이거 묘유충이 되는 거 아니야. 월까지 따지면 묘유충이 되니까 엄청 나빠이죠. 이 사람 묘유충이 됐구나. 묘유충이 됐으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해서 목생화, 인성 아닙니까? 목생화, 인성이 깨졌으니까 엄청 나쁘다. 그거 아니에요. 나만 갖고 따지라고, 나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연도 따지고 월도 따지고 일도 시 다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간 사주를 죽었다 깨도 그러면 연으로 따질 때는 나쁘고 월로 따졌다는 나쁘다가 시로 따지면 또 좋고 그렇게 해서는 사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사주는 그럼 왜 우리가 일간을 나라고 그럽니까? 나를 기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충과 합에서 합이 우선이다라는 말은 사주 원국에 있을 때 합이 우선인 거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국의 원리가 들어왔을 때도 일주를 기준해서 나만 갖고 따져야지 연월일시는 따지지 마세요. 그걸 따지면 절대 사주를 못 풉니다. 그래서 그 충의 원리를 따질 때 그 원리예요. 그때 이제 충이 됐을 때 좋으냐 나쁘냐, 충이 됐을 때 어떻게 나쁘냐 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일단 어느 궁이 그러니까 연주냐 월주냐 일주냐 시주냐 어느 궁이냐, 그러니까 월주하고 일주하고 충이면 부모와의 관계, 시하고 있을 때는 자식과의 관계, 또는 젊었을 때냐 노후냐의 관계를 따지는 거고, 첫째로. 두 번째는 십신의 원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비견이충이냐? 비견이충이면 뭐 형제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형제간의 사이가 안 좋은 거고, 식신이충이면은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불안정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십신의 원리를 갖고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충이라도 그 충은 그 사주의 원국에서 어느 궁이 추충하느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십신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에 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은 역마충 같은 거는 오히려 좋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실예를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을 봤는데 사주에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살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명살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꼭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육충이 있잖아요. 지지의 경우에 육충이 자오충,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자오 묘유충, 저번 시간에 봤듯이 도화충이다. 또 인신 사해충이다. 역마충이다. 그 다음에 진술 충미충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화개충이다. 이렇게 충이 6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 충보다 더 겁나는 형살을 우리가 사명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명살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형과 파의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먼저요,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사명살이 있는 사람들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비극이 꼭 한 번 닥쳐요. 근데 그 비극이 어떻게 닥치느냐 하는 거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한 후라면은 남편이 당할 수도 있고, 자식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신의 원리를 보면은 이게 대부분 재산도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야기되느냐 하는 거는 사주의 일간에 달려 있습니다. 일간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자, 첫째로요, 이제 우리가 인신사 사명살의 의미를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인신사 사명살이에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인일주인데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만 따지면 인신충이죠. 요거만 따지면 인신충인데 요 사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형살이 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배가 된다고 말해도 돼요. 형살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사명살이 되냐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지장간을 풀어보면 합니다.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인의 지장간은 우리가 간목이 봉기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신금은 무토는 물론 있고 경금이 봉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수가 들어 있어요. 산은 무토가 봉기고요. 여기는 무토의 지장간에다가 병화가 봉기예요. 그죠? 사화가 화니까 병화가 봉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죠? 경금이 들어있죠. 지장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신충일 때는요, 인신충일 때는 왜 이걸 우리가 인신충을 겁내냐 하면은 요 안에 보면 이렇게 지장간을 보면 갑경충이 돼 있고 병임충이 돼 있죠. 요게 이렇게 쌍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갑경충, 병임충이 돼 있습니다. 요게 인신충인데 여기 사화가 하나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봐요. 사화가 하나 들어오면 병이 2개가 생깁니다. 즉 병병임이에요. 그 다음에 갑목이 들어있는데 경금 2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충은요, 충은 봐요. 중요한 걸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주 이론의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이거를 지 멋대로 해석, 저 인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가르치는 친구들도 얼마나 엉터리들이 많이 하면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자일 줄 알고 칩시다. 그러면 천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야, 요것도 정임 한목이고 이것도 정임, 그거 아니에요. 합은 1대1로 있을 때만 합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것도 합이고 이것도 합이고. 아니에요. 이런 절대 합이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합 자체가 깨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정임 합 그 자체도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임이고 정이고 임이에요. 떨어져 있는 것도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충은 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충은 충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강도가 거의 뭐 미약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높아심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높아심에서 얘기하면 이걸 봐요. 이렇게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건 합이 아니에요. 예? 아, 우리가 부부지간에 합이 될 때 한 사람 건너 있는 게 어떻게 부부가 합이 되겠어요? 같이 있을 때만. 항상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있는 책들이 얼마나 엉터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정해년에 뭐 있고 이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 위에 천간은 정임 한목이고 지지는 인해 한목.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합은 붙어 있을 때만. 그리고 1대1로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이건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는 임수고 정하고 그러니까 수국화, 정제, 비견 이걸로만 따져야 돼요. 합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잊지 마세요. 기본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충은 자 예를 들어서 무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충은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본충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신생이다. 그리고 뭐 여기 기축이 있다. 이렇게 있다. 이때 인신충. 사실 이 인신충은 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충은 인신충이에요. 충은 충이지만 이거는 나하고 조상하고 나하고 충된 게 뭐 내가 뭐 조상 떠난 게 뭐 나한테 인생에 나한테 큰 뭐 내 세상을 살았는데 무슨 큰 영향을 주겠어요. 충은 충이에요. 이 충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충은 충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크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충이 있는 건 결정타가 되죠. 나하고 어머니하고의 이 차이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무서운 거지. 충은 떨어져 있어도 충은 충대로 남아 있어요. 보고 저 공명을 보고 남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왜 남편이 없어요? 있지요. 그럼요. 있는데 그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예. 감춰져가지고. 근데 천간에 임수가 떴다면요. 없다고. 예. 지장간 면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그 충이 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간지에 인이 있다고 칩니다. 지에. 그 인신충이 될 거 아닙니까? 인이 있으면. 아니 근데 일간이 정화래군요. 그럼 일간이 정하면 지지가 일간이 정하면 지지가 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저기에다가 월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충국을 따질 때 항상 나하고 직결되는 충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아닌 상태에서의 충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잊진 마세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사주 연월일시의 인신을 갖고 있죠. 떨어져 있는 충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역마가 강하다는 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 사주 자체에 역마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마살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는 절대 그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는 꼭 따져야 돼요. 인신 자체가 역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 사주니까 연월일시. 그러나 이 충은 나하고 직결되는 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 갖고 이 사람의 운명이 당신은 뭐 조상하고 덕이 없고 당신은 뭐 그거는 얘기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올해 경인년이 왔을 때 시하고 충이 되니까 당신은 올해 자식이 문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결혼이나 부모나 이렇게 육친에서 네.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한다든지 예. 그거는 예. 여자가 예. 결혼 운이 온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자기
육조하고 관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하고 비교 안 돼요. 아,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일간을 가지고 일간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머지들의 의미를 해석은 해석대로 하는 거지만은 충국을 따질 때는 나를 기준하지 않는 거는 따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지금 요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우리가 합은요. 합은 예를 들어서 합은 정임 한목이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을경합금이다.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합인데 여기 을경이 있을 때 또 경이 있다. 이렇게. 이거는 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합은 반드시 1대1끼리만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을경합금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을목일 때 이거는 금금목 말 그대로 평관이 2개 있는 거예요. 아, 정관이 2개 있는 거예요. 정관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합이 아닙니다. 그런데 충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합은 을을 놓고 있을 때 경자가 2개가 있을 때 이거는 요렇게도 을경합금, 요렇게도 을경합금. 이 사람은 부모하고도 합금, 조상하고도 합금, 연하고도 합금, 월하고도 합금.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조상떡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합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나쁜 거는 더 나쁜 거야. 세상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충은 요렇게도 각경충이고 요렇게도 각경충이다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거예요. 합은 1대1로만 합이야. 근데 충은 이것도 다 충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삼형사를 무서워하냐면은 자 봐요. 요거는 지금 요 인신충에다가 사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경충 안에 지장간에 각경충, 병임충이든 게 간목을 놓고 경금 2개가 와서 내리칩니다. 완전히 간목이 아주 뿌리가 뽑히고 말았어요. 임수도 병임충 이렇게 쌍충이 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충은 무서운 거예요. 삼형살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은 반드시 1대1로 합의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충은 몇 개가 있어도 다 충이에요. 이건. 만약에 이 사람이 시에 또 있다. 이건 다 이것도 충, 이거 다 충을 따지는 거예요. 충은 다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살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는 인신사 뜯어봤을 때 인신만 보면은 이렇게 갑경충, 병임충이 돼 있는데 사까지 집어넣으면 이렇게 쌍충이 돼 아주 강도가 2~3배로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삼형살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삼형살이 있는 사주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는 자, 내가 무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을 기준해 일간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 간목하고 경금, 병화, 임수가 다 충하네요. 그러니까 자 목국토니까 관이죠. 관 아닙니까? 평관. 그 다음에 경금은 토생금,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하고 식신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화생토, 인성이에요. 편인과 그 다음에 임수, 토국수, 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살이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친적으로 보면은 식신, 재, 관 이런 게 동시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삼형살이 있는 사람, 물론 일간이 딴 거라도 거의 내용이 이 안에 지장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일간을 기준해서 이 안에 충이 되어 있는 거, 갑목과 경금, 병화, 임수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관, 식신 이런 게 다 깨지니까 뭐예요? 이런 게 다 깨지니까 살아가는데 잘못하면 결혼해도 가정도 깨지고 또 직업적으로도 깨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의를 하실 거는
이 사주가 암만 충이 있다 하더라도 용신은 있는 거죠. 이 사주가 만약에 화용신이다. 이 사주가 만약에 화용신이라고 칩시다. 신약한 사주라고 봐서 화가 용신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지지가 예를 들어서 뭐 정사, 병호 이렇게 목화로 화로 몇십 년이 지나가게 될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러잖아요. 원국도 중요하지만 대운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대운이 좋은 사람은 이 형사를 나쁘긴 나쁘지만은 극도로 극악에 처하진 않아요. 뭐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죽고. 그래서 이제 대운을 보고 그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지만은 좌우간 삼형살이 있는 경우에 아주 이게 나쁘다라는 거를 바로 충은 겹치기로 있는 충을 다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 삼형살 중에서 삼형살인데, 그러면 지금 아까요 다시 한번요. 자 예를 들어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봅시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근데 삼형살은요 순수에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는 것도 삼형살이에요. 순수에 상관없다고요. 인신사가 꼭 순서적으로 인신사야지 삼형살이 아니라 사신인이든 인사신이든 순수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떨어질. 그러니까 두 개가 있고 이것도 삼형살이에요. 세 개가 나란히 쭉 붙어 있으면 삼형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사가 있고 두 개는 반드시 붙게 되지요. 그죠? 어떤 경우든지 두 개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인이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정사일주다. 근데 이것도 삼형살이에요. 꼭 나란히 세 개가 따라 붙어 있을 때만 삼형살은 아닙니다. 삼형살은 하나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삼형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 정사년의 월은 그렇고요. 경신, 무인 이런 사주가 있다고 봐요. 사주가 이렇다고 칩시다. 여기가 일이고 시예요. 사주가 이런 사주가 있는데 어떤 해든 간에 대운에 가서 만약에 신의 년을 만났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신의 년을 만나든가 세운에 가서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사주를 보는 순서가 사주를 뽑고 그 다음에 대운을 뽑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십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충국을 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태세운을 매년 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대원 속에서 지금 어떤 세운에 있느냐. 올해가 경인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다가 경인년이라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인년이라는 걸 놓고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매년 보는 거예요. 올해는 나쁘지만 내년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거는 10년 동안의 대운이 좋을 때 세운을 잘 만날 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의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10년이 매번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나쁜 대운이 나한테 기신인 해가 올 거 아닙니까? 그 한 해는 나쁜 거예요. 또 거꾸로 10년 동안의 대운이 나쁘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10년 동안 나쁜 중에서 매년 오는 운행 중에서 용신운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용신운 한 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웅치마라고 좋을 때 더 좋아야 돼. 즉 좋은 대운 속에서 좋은 용신해를 만날 때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오는 세운이 중요한 건데 어떤 해에 세운의 신년이 왔다. 또는
이 사주에서 10년씩 오는 대운에 가서 만약에 신의 대운을 만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사명살이 있는 데다가 요 해가 들어오면은 사형살이 되죠. 인신사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명살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게 오면 사형살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최악이다 그래요. 이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신기하게 맞습니다. 이거. 사주 원국에 인신사 사명살이 있는데 세운에 가서 매년 1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데서 해년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당하든 내가 아니래도 내 처자라도 아니면 사업이라도 망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고통을 한번 받게 돼요. 그래서 내 대운이 좋은 사람은요. 내 대운이 좋은 사람은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몇 번 봤는데 내 대운은 좋은데 이런 세운에 가서 이렇게 만났더니 자식이 죽게 돼요. 자식이. 나는 괜찮은데 자식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주 원국에 사명살이 있는 데서 나머지 하나가 더 왔을 때를 겁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쉽게 얘기해서 욕심을 버리고 뭐 속된 얘기로 절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지나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욕심을 다 버리고. 그래서 사명살이 있는 자체가 원국 자체가 사명살이 있는 사주는 나빠요. 거기다가 나머지 하나가 더 왔을 때를 사형살인데 이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원국 자체가 자 사주에서 사명살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들어오는 해년이 오는 세운에 가서 오든 대운에 가서 오든 한 해가 들어오는 해는 나쁜데 원국 자체에 가서 네 개가 다 들어있는 사주는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제왕격 사주라고 그래요. 왕이 될 사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인신사회가 다 들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주 구성이 좋아야 돼. 지금 이 사주가 누구 사주일까요? 박정희 대통령 사주입니다. 지금 제가 박정희 사주는 1917년생이에요. 정사년입니다. 정사 신의 경신 무인 사주예요. 원캉 사주가 원캉 진짜 사형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역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한 세상이 엄청나게 분주한 거죠. 분주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아무리 제왕격 사주라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인신증, 사회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집 떠나서 평생을 분주하게 살고 역마가 강하고 또 뭐예요? 근근목 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죠? 다 제가 있잖아요. 간목이. 그러니까 근근목 제가 다 그러니까 장가도 여러 번 가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 번 장가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될지언정 사주 자체가 분주하고 그 역마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세상을 분주하게 살고 뭐 결혼도 여러 번 하고 그런데 반드시 이 사주가 이게 네 개가 다 들어있는 제왕격 사주가 되려면 조건이 첫째로 반드시 신강한 사주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신강해야 돼요. 신강하지 않은 사주는 이 형사를 이기질 못해요.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욕 한 글자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글자만 바뀌었어도 이 사주는 왕이 되기 전에 죽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신일주인데요. 우리가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강한 최강의 육식갑자가 이게 경신일주예요. 그죠? 제일 강한 겁니다. 육식갑자 중에서 가장 강한 글자가 경신일주예요.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완전한 비경급이고요. 비경급이고 이건 양인격이라고 그러고 양으로 돼 있잖아요.
엄청난 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근근목으로 치는데 봐요. 이 사주는 이거는 비명행사할 사주예요. 왜 그럴까? 자, 이거 봐요. 근근목으로 이걸 내가 치는 거와 내가 치는 거와 근근목으로 내가 당하는 건 차이가 큰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내가 쳐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걸 이길 수 있어야지. 거꾸로 우리가 인신충이라는 게 뒤에서 앞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근근목으로 내가 당하는 상태가 돼갖고는 절대 이 역마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를 이겨서 이제 지금 이병철 회장 사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인신충인데 내가 이기는 충이야. 반드시 충은 내가 이기는 충이 돼야만 그 역마를 이겨서 디디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충이 되는 건 이거는 역말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근근목으로 당하는 상태가 되면 이건 절대 왕이 안 돼요. 이 사주는 힘없이 쓰러져 나갑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무신에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인이 돼서 이렇게 내가 당하는 상태가 되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사주가 강한 사주가 돼야 역마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사형살 사주인데 근근목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주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용신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다는 걸 잊어버렸는데 이 경신일주는 아주 최강입니다. 이 사주가 해월에 난 경금임인데도 불구하고 경신일주기 때문에 아주 강한 사주예요. 물론 이 안에 지장간에 무토가 다 들어있죠. 지장간에 무토가 다 들어있으니까 토생금이기 때문에도 강하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인신사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뭐 추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월에 경신일주라 하더라도 이 경신 자체가 아주 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경신일주들은 대부분 물론 사주를 다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러면 달라요. 같은 경신일주라도 예를 들어서 사주가 있는데 이렇게 임자원이다. 이건 다르죠. 이건 신자진 단수국이 되니까 이건 안 해요. 그죠? 이거는 절대 최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주들은 이렇게 경신일주들은요 원강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걸록격으로 꼭 보시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는 걸록격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걸록격은 용신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관이 용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걸록격은 무조건 재관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경금의 경우에 재는 뭐예요? 경금의 재는 을목이고 그 다음에 관은 병화입니다. 즉 화용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 말이 틀린 한번 검증을 해보겠어요. 검증을 해보는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대운이 2로 나갑니다. 22, 32, 42 이렇게 돼 있는데요. 62. 자, 이 대운을 보면 정산이니까 역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 병, 을, 갑. 예. 그 다음에 지지는 해자축이니까 자축 아니지 역행해야 되니까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이렇게 돼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떠돌이 뭐 초등학교 선생도 했다가 결혼도 했다가 또 만주로 갔다가 군인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역마가 원체 강하니까
군대 생활하기를 잘한 거죠. 왔다 갔다. 그런데 성공을 언제부터 하냐면 32살부터 일단은 확인이 들어와야 돼요. 정화. 아무리 은권이나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대권을 잡은 건 병어대운입니다. 여기가 최고. 이게 최고의 용신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체 이 사주가 경신일주로 최강인 걸록거이기 때문에 재관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재가 들어왔으면은 이 사람이 사업으로 영만이니까 무역을 해서 떼돈을 벌었을 거고, 관이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공직이죠, 공직이죠? 직장이든 뭐든 공직운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뭐 총칼에 의해서 쿠데타를 했든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결국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어대원, 이 42살에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운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사명살이 있는 사주에서 나머지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건 아주 나빠요. 그런데 원국 자체에서 4개가 다 돼 있는 거를 제왕격 사주라고 그러지만은, 첫째 조건은 일간의 힘이 강해야지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간의 힘이 약해가지고는 절대 큰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역마를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역마를 이기기가 어려우면은 이거는 부자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은 1대1로만 따지는데요. 충은 충을 전체 다 따지는 거예요. 충은 충대로 다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합이 충보다 우선인 건 사실이지만은 반드시 합은 1대1로만 붙어야 되고, 떨어지면 합 안 해요. 근데 충은 떨어져 있어도 충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충이 겹치기로 있을 때는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다 충이 다 계속 겹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형살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삼형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쁘냐 하는 거는 십신의 원리를 갖고 해석을 하세요. 일간을 가지고 비견, 겁재, 재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사형살이 다 있는 사주들은요, 일간의 힘이 약하면은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간의 힘이 강해야만, 쉽게 해서 내가 남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인신사 삼형살의 의미를, 그러니까 충보다 강한 게 형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꼭 아셔야 될 게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까 인신사 삼형살에서 자, 삼형살에서 여기 봐요. 보세요. 이렇게 사신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해봐요. 우리가 사신 합수라고 그랬죠. 사신이 합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해. 그런데 사신은 합이면서 동시에 형살이에요. 그죠? 사신은 합이면서 동시에 형살입니다. 그럼 왜 사신이 합이면서 동시에 형살이라고 그러면은 이 안에 지장간을 풀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 사회 무토가 물론 여기가 있지만은 여기 본기가 병화와 경금이 있어요. 여기는 경금이 있고 지장간에 임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이 안에 사신도 병임충이 돼 있죠. 그 안에 지장간을 보면은 병임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봐요. 이거 보세요. 왜 어떤 때는 합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형살이라고 그럴까요? 뭘 기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사신 합수가 되어 있는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합수, 이것도 물론 사신합수인데 이렇게 합수가 돼 있을 때 어떤 때는 합수로 따지고 어떤 때는 형사로 따지고 그럼 뭘 근거로 할까요? 기준을. 해석을 그거 할 줄 알아야지 이론사주. 자, 첫째로 조건은 뭐냐면 일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일간을 기준. 즉 일간을 기준하는데 일간을 기준해서 합한 오행이 합의 오행이 용신의 의미, 용신의 의미일 때는 이게 합이에요. 예? 이거 역학을 1년씩 공부하면서도 이거 모르고 못 들은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칙대로만 해.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간 용신의 의미일 때가 합의 의미를 가져. 그러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오, 묘, 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지금 이렇게 사신합수라는 얘기는 이 사신합수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의미하려고 합의된 건데요. 자, 4월에 한여름에 꽃이 핍니다. 한여름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비가 와줘야 돼요. 그죠? 4월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늘에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계수의 의미를 갖고 분석한 거예요. 사신합수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 사신합수는 실질적으로 여기가 임수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수가 아니라 이게 겁제관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있어. 이게 병임충이 되기 때문에 이게 형살의 의미를 또 갖는 겁니다. 형살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주들은요. 여기가 첫째로 일간의 기준, 용신의 의미일 때가 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간이 양권이어야 돼요. 즉 여기 일간, 이 무토 양권이죠. 이 사신합수란 자체가 이게 양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간이 양권에 있을 때는 이게 합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합의 의미를 가져. 그리고 용신이 된다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음권이죠. 정화가 음권이거든요. 음권이고 이건 사신합수가 이건 100% 기신이에요. 이렇게 합하는 게 기신이라고. 정화가 지금 뭐에 이게 화생토 화극금 약한데 이게 내 편인 정화가 이게 합이 돼서 이거 엄청 이럴 때는 이게 말 그대로 합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이거는 형살의 의미로 해석을 하라가 정답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같은 합이라도 어떤 때는 합이고 왜 어떤 때는 형살이라고 그러냐고요. 역학에서 이런 게 많아요. 많습니다. 이 의미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죠. 어떤 때는 형이고 어떤 때는 왜 합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신은 합수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사신은 왜 형살이라고 그래요. 사신이 형살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이게 병임충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사주에서 잊지 마세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 무신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기축시라고 칩시다. 이렇게. 그런데 올해 경인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올해 경인년이 왔어. 올해 한 해만. 그러면 인년이 오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올해 한 해만 인신사 삼형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그건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용신이고 다 따질 필요 없이 올해 한 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신사 삼형살이. 그러니까 올해 한 해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매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형살로 하고 어떤 때는 합으로 하는데 그 의미를 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한 해가 올해 이건 삼형살이야. 그때는 용신이 보고 따질 필요도 없어. 무조건 삼형살이 들어온 겁니다. 이사주든 다 삼형살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삼형살에 대한 거를 이제